세상을 담는 창은 때로 너무 작아서 그 너머의 진실을 온전히 비추지 못할 때가 있다. 에스더리, 한국 이름 이수연. 그녀의 갈색 눈동자에 비친 서울은 케이팝의 화려한 네온사인과 고궁의 고즈넉한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꿈결 같은 도시였다. 적어도 처음 한 달은 그랬다. 미국 애틀랜타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밤새 웹툰을 그리던 23의 그녀에게 한국은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윤기나는 검은 피부, 풍성하게 부풀린 곱슬머리 위로 알록달록한 스카프를 두른 모습은 홍대 거리의 다채로운 풍경 속에서도 단연 눈에 띄었다. 그녀는 그 시선들이 때로는 호기심, 때로는 순수한 감탄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어떤 시선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다는 것을. 수연이 머무는 곳은 홍대역에서 조금 떨어진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골목 안쪽의 작은 원룸이었다. 방은 비좁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는 그녀가 아끼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 한쪽에는 미완성된 웹툰 콘티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녀의 작은 우주이자 안식처였다. 어학당 수업이 없는 날이면 그녀는 주로 이 작은 방에서 이어폰을 낀 채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몰두했다. 그녀의 웹툰 속 주인공은 언제나 당당하고 용감한 현실의 자신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어학당에선 김민지라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다. 비슷한 또래의 민지는 케이팝 아이돌의 열렬한 팬이었고 외국인인 수연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준 고마운 존재였다. 수연아, 이따 수업 끝나고 새로 생긴 떡볶이 맛집 갈래? 내가 쏠게. 민지의 해맑은 웃음은 낯선 한국 생활에 지쳐가던 수연에게 작은 활력소가 되어주었다. 민지는 수연의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신기해했고 그녀가 그린 그림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우와, 너 진짜 잘 그린다. 꼭 웹툰 작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민지의 격려는 수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문제는 원룸 건물주 아들 강지훈이라는 남자에게서 시작되었다. 그는 27, 8살쯤 되어 보였고 번들거리는 명품 옷가지와는 어울리지 않는 천박한 말투를 썼다. 처음 수연을 마주쳤을 때부터 그는 노골적으로 불쾌한 시선을 보냈다. 어이, 거기, 깜둥이 아가씨, 여기서 뭐해? 혀 짧은 소리로 내뱉는 그의 말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묻어 있었다. 수연은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도 강지훈은 사사건건 수연에게 시비를 걸었다.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밤늦게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시끄럽다는 등 트집은 다양했다. 그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왔나? 우리나라 물 흐리지 말고 조용히 살다가 같은 혐오 발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흘러나왔다. 수연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검은 그림자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어오고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꿈이었다. 낮에는 애써 밝은 척했지만 밤이 되면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검은 잉크로 분노와 슬픔을 토해냈다. 캔버스 위에서만큼은 그녀는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날카로운 펜서는 강지훈의 오만한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강렬한 색채는 그녀의 억눌린 감정을 폭발시켰다. 수연아, 너 요즘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수연은 차마 강지훈의 반응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어쩌면 민지마저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웠다. 그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라며 얼버무릴 뿐이었다. 하지만 민지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강지훈의 괴롭힘은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어느 날은 수연의 방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가져다 놓았고 또 다른 날은 늦도록 일부러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며 수연의 잠을 방해했다. 수연이 용기를 내어 저기요, 너무 시끄러운데 조금만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라고 정중하게 항의하자 강지훈은 기다렸다는 듯이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 시끄러워? 여기가 네 나라야? 여기가 무슨 아프리카 추장집이라도 되는 줄 알아? 까만 게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폭언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수연의 가슴에 박혔다. 수연은 온몸이 떨려왔지만 이를 악물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예요. 사과하세요. 강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사과? 내가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하여튼 외국 것들은 개념이 없어. 여기가 내 놀이터인 줄 알아?
그는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다. 수연은 뒷걸음질치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더 이상 무례하게 굴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 말에 강지훈은 잠시 주춤하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조롱하는 표정을 지었다. 경찰? 웃기네. 경찰이 내 편 들어줄 것 같아. 어디 한번 신고해봐. 누가 손해인지. 그는 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수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분하고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수연은 잠들지 못하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짧은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다. 제목은 검은 별, 서울 하늘 아래서였다. 주인공은 자신과 꼭 닮은 검은 피부의 소녀였고 낯선 도시에서 겪는 차별과 외로움을 섬세한 그림체로 담아냈다. 마지막 장면에는 소녀가 눈물을 닦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모습을 그렸다. 작은 별이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싶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익명의 SNS 계정에 웹툰을 올렸다. 별다른 기대는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어딘가에라도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밤새 뒤척이다 늦잠을 잤다. 찌뿌둥한 몸을 일으켜 스마트폰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깜짝 놀랐다. 간밤에 올린 웹툰에 수십 개의 좋아요와 함께 응원의 댓글들이 달려 있었던 것이다. 작가님, 힘내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그림체가 너무 예뻐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할게요. 어딘가에 있을 모든 검은 별들을 응원합니다. 국적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들은 수연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다. 어쩌면 세상은 아직 그렇게까지 차갑지만은 않은지도 모른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날 오후 어학당 수업을 마치고 민지와 함께 학교 앞 카페에 갔다. 민지는 수연의 웹툰을 이미 본 모양이었다. 수연아, 너 혹시 블랙스타툰 계정 주인이야? 조심스럽게 묻는 민지의 말에 수연은 얼굴이 빨개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대단해. 그림도 너무 좋고 이야기도 사실 내가 요즘 힘든 일 있는 거 눈치채고 있었어. 그 자식 강지훈 때문이지? 수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민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지는 함께 분노하며 수연을 위로했다. 괜찮아 수연아, 내가 같이 있어줄게.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때부터 민지는 수연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다. 강지훈이 수연을 괴롭힐 때마다 민지는 용감하게 나서서 그에게 항의했고 수연이 혼자 있을 때는 일부러 더 자주 연락하며 그녀를 챙겼다. 하지만 강지훈의 악행은 그칠 줄 몰랐다. 오히려 민지까지 자신을 방해한다고 생각했는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수연을 압박했다. 그는 수연의 방 앞에 일부러 음식물 쓰레기를 뒤섞어 놓거나 밤늦게 수연의 방문을 두드리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기도 했다. 심지어 수연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작은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려 결국 그만두게 만들기까지 했다. 수연은 점점 지쳐갔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낮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날들이 늘어갔다. 검은 별, 웹툰 연재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탈출구였다. 그녀의 웹툰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고 팔로워 수도 늘어났다. 댓글 중에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며 위로를 건네는 외국인들도 있었고 한국인으로서 부끄럽다며 대신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의 웹툰을 꾸준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그녀에게 쪽지를 보내왔다. 자신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는 인권 변호사 박진우라고 소개한 그는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해도 좋다고 했다. 수연은 망설였다. 과연 낯선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박 변호사에게 답장을 보냈다. 박진우 변호사는 30대 후반의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다. 그는 수연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그녀가 모아둔 강지훈의 만행 증거들, 녹음 파일, 사진, 웹툰 캡처 등을 꼼꼼하게 검토했다. 수연 씨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자 인종차별입니다. 제가 법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박 변호사의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말에 수연은 다시 한번 희망을 느꼈다. 한편 강지훈은 수연의 웹툰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익명이긴 했지만 웹툰 속 이야기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수연의 방으로 쳐들어갔다. 야, 너 지금 나 저격하는 거지? 당장 그깟 만화 쪼가리 내리지 못해? 그는 수연의 노트북을 빼앗아 바닥에 내동댕이 치려 했고 수연은 필사적으로 그것을 막았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노트북은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져버렸다. 강지훈은 씩씩거리며 수연을 노려보았다. 이게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앞으로 내 눈에 띄지 마. 그렇지 않으면 더 험한 꼴을 보게 될 줄 알아. 그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방을 나섰다. 수연은 깨진 노트북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자신의 유일한 탈출구이자 희망이었던 웹툰마저 빼앗긴 것 같았다. 그때 민지와 박 변호사가 타이밍 좋게 수연의 방을 찾아왔다. 박 변호사는 난장판이 된 방과 울고 있는 수연을 보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침착하게 수연을 진정시키고 깨진 노트북과 강지훈의 지문이 묻어있을 만한 물건들을 증거로 수집했다. 수연 씨, 지금부터는 우리가 반격할 차례입니다. 저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게 할 겁니다. 박 변호사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박진우 변호사는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는 강지훈을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동시에 수연이 겪은 인종차별과 지속적인 괴롭힘에 대한 민사소송도 준비했다. 민지는 수연의 곁을 지키며 증거 수집을 도왔고 어학당 친구들에게 수연의 상황을 알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처음에는 방관하거나 무관심했던 친구들도 점차 수연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몇몇 용기 있는 친구들은 강지훈이 평소에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사례들을 증언해주기도 했다. 강지훈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음에는 콧방귀를 뀌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 깜둥이 계집애가 날 모함하는 겁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해 아버지 이번에도 좀 막아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라며 프리브이치나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아버지는 지역 유지로 그동안 아들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돈과 인맥으로 무마해왔던 전력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박 변호사가 언론에도 이 사건을 제보했고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 거물주 아들에게 지속적 인종차별과 폭행당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수연의 웹툰 검은 별, 서울 하늘 아래서 역시 익명으로 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맞물려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다. 우리나라 망신시키지 말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같은 악플도 있었지만 힘내세요.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합니다. 강지훈 같은 쓰레기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응원의 댓글이 훨씬 많았다. 여론이 악화되자 강지훈의 아버지도 더 이상 아들을 감싸기 어려워졌다. 경찰 수사도 이전과는 달리 강도 높게 진행되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 강지훈의 폭언이 담긴 녹음 파일, 깨진 노트북, 민지를 포함한 주변인들의 일관된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지훈이 수연의 방 앞에서 폭력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찍힌 복도 CCTV 영상, 민지가 관리실에 요청하여 어렵게 확보한 것이었다. 은 강지훈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하게 입증했다. 궁지에 몰린 강지훈은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에 수연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심지어 그녀의 SNS 계정을 해킹하여 웹툰을 삭제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와 사이버 수사팀의 발빠른 대처로 해킹 시도는 미수에 그쳤고 오히려 강지훈의 추가적인 범죄 혐의만 늘어나게 되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수연은 민지와 박 변호사의 손을 잡고 증인석에 섰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차분하고 용기 있게 증언했다. 강지훈은 변호사 뒤에 숨어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박 변호사는 강지훈의 죄목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의 파렴치한 행동을 질타했다. 피고인 강지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유학생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인종차별적 폭언을 일삼았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모함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명백한 증오 범죄입니다. 박 변호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강지훈에게 폭행, 협박, 재물손괴,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과 함께 피해자 수연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인종차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없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에는 피해자의 인종에 대한 깊은 편견과 혐오가 자리 잡고 있음이 인정되며 이는 범죄의 질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고 명시했다. 강지훈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착잡한 표정으로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더 이상 돈과 권력으로 아들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법정을 나서는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후련함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데서 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민지가 수연을 꼭 안아주었고 박 변호사도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격려했다. 법정 밖에는 수연을 응원하기 위해 온 많은 사람들이 플래카드와 꽃다발을 들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에스더, 힘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응원의 목소리에 수연은 다시 한번 울컥했다. 그녀는 자신을 지지해준 모든 사람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다. 사건 이후 수연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예전보다 당당하게 홍대 거리를 활보했고 자신의 곱슬머리와 검은 피부를 자랑스러워했다. 깨졌던 노트북은 박 변호사의 도움으로 받은 배상금의 일부로 새로 구입했고 그녀는 다시 웹툰을 그리기 시작했다. 검은 별 서울 하늘 아래서는 정식으로 플랫폼 연재 제의를 받아 더 많은 독자들과 만나게 되었다. 그녀의 웹툰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중요한 화두를 던지며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었다. 민지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고 박진우 변호사와도 꾸준히 연락하며 좋은 관계를 이어갔다. 어학당의 다른 외국인 학생들도 수연의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냈고 그녀를 중심으로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기도 했다. 그들은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며 의지했다. 물론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았다. 여전히 길거리에서는 수연을 힐끔거리는 시선들이 있었고 간혹 무례한 말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수연은 예전처럼 혼자 아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고 필요하다면 부당함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항상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수연은 민지와 함께 남산 공원을 찾았다. 활짝 핀 벚꽃 아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수연아, 이제 정말 괜찮은 거지? 민지의 물음에 수연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괜찮아. 아니,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진 것 같아. 그녀는 가방에서 스케치북을 꺼내들었다. 스케치북에는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색깔로 빛나는 별들이다. 수연은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붓으로 세상의 다양한 색깔들을 그려낼 것이라고. 때로는 아프고 슬픈 이야기도 있겠지만 그 안에는 분명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이 함께할 것이라고. 그녀는 서울 하늘 아래 빛나는 또 하나의 검은 별, 아니 그 누구보다 밝게 빛나는 특별한 별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었다. 수연은 서울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갔다. 웹툰 작가로서의 입지도 조금씩 다져나갔고 그녀의 작품들은 꾸준히 사랑받았다. 강지훈 사건 이후 그녀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경험을 강연이나 인터뷰를 통해 공유하며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힘을 보탰다. 박진우 변호사와는 동료처럼 함께 일하며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돕는 활동에도 참여했다. 가끔은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힘든 날도 있었다. 강지훈의 얼굴이 악몽처럼 나타나거나 길에서 마주치는 불쾌한 시선에 마음이 움츠러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수연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을 생각했다. 민지의 따뜻한 위로, 박 변호사의 굳건한 지지, 그리고 자신의 웹툰을 사랑해주는 수많은 독자들의 응원, 그것들은 수연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어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검은 별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많은 별들 중 하나였고 그 별들 각자가 고유의 빛깔과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피부색이나 출신 국가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해 증명해내고 있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수연은 한국 생활 5년차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제법 능숙한 한국어로 사람들과 소통했고 한국 문화에도 깊이 동화되었다.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웹툰은 국경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그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들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빛을 존중하며 함께 빛나기를 수연은 진심으로 바랐다. 그녀의 붓은 그 소망을 담아 계속해서 세상을 그려나갈 것이었다. 몇 년 후 수연은 자신의 경험을 담은 단행본을 출간했다. 책의 제목은 서울의 검은 별 그리고 우리 모두의 빛이었다. 출판 기념 사인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이 수연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꽃다발을 건넸다. 그 중에는 수연의 웹툰을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다른 외국인들도 있었고 과거 자신의 무지했던 시선에 대해 반성하게 되었다는 한국인 독자들도 있었다. 민지는 여전히 수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출판사 직원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며 사인회 진행을 도왔고 틈틈이 수연에게 물을 건네며 격려했다. 박진우 변호사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사인회에 참석했다. 그는 수연에게 축하의 악수를 건네며 수연 씨 덕분에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했다. 사인회가 끝나갈 무렵 한 중년 여성이 수연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작가님, 아니 수연 씨, 저는 강지훈 군의 엄마입니다. 순간 장내에는 정적이 흘렀다. 수연도 민지도 박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강지훈의 어머니는 수연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저지른 짓에 대해 100번 사죄해도 모자랄 겁니다. 수연 씨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제 아들은 지금도 죗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수연 씨 마음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이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어머니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사죄와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고뇌가 담겨 있었다. 수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머님,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지훈 씨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녀는 강지훈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진심은 받아들이고 싶었다.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강지훈의 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수연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연 씨. 두 사람의 손이 맞잡힌 순간 사인회장의 무거운 공기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응원의 박수였다.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와 상처는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그 위로 따뜻한 온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강지훈 어머니의 눈물은 그녀에게 또 다른 숙제를 안겨주었다. 진정한 용서란 무엇일까?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 수연은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리고 그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향해 손을 뻗는 사람의 모습을, 그 손을 다른 누군가가 따뜻하게 잡아주는 모습을, 그림 속에는 슬픔과 고통,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는 의지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또 다른 페이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검은 별이 아니었다. 수많은 별들과 함께 빛나며 서로를 비춰주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의 작은 방에는 여전히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연은 대학을 졸업하고 어엿한 프로 웹툰 작가로 활동하게 되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야기들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시선으로 접근했다. 민지는 대학 졸업 후 패션 회사에 취직했지만 여전히 수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든든한 지지자였다. 두 사람은 주말마다 만나 맛집을 탐방하거나 함께 전시회를 보러 다니며 변함없는 우정을 이어갔다. 박진우 변호사는 국내 최고의 인권 변호사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고,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다. 그는 종종 수연에게 법률 자문을 해주거나 그녀의 작품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강지훈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그는 예전에 오만하고 방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다. 출소 후 그는 한동안 칩거하며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그의 어머니는 가끔씩 수연에게 연락하여 아들의 소식을 전하며 미안한 마음을 표현했다. 수연은 그럴 때마다 담담하게 그녀의 말을 들어주었다. 용서라는 단어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증오나 분노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조금씩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어느덧 수연은 한국 생활 10년 차를 맞이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낯선 이방인이 아니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고 한국 음식도 가리지 않고 잘 먹었으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도 깊이 익숙해졌다. 그녀의 웹툰은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고, 그녀는 국제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한 방송사에서 수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라도 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에 출연을 결심했다. 다큐멘터리는 그녀가 한국에 처음 와서 겪었던 어려움부터 강지훈 사건, 그리고 웹툰 작가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냈다. 방송이 나간 후 수연에게는 더 많은 응원과 격려가 쏟아졌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는 수연이 모교인 어학당을 찾아가 후배 외국인 학생들에게 강연하는 장면이 담겼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만의 빛을 찾아가라고 격려했다. 여러분 각자는 모두 특별하고 아름다운 별입니다. 피부색이나 언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결코 틀리거나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다름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신을 믿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수연의 진심 어린 말에 학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수연에게 한 흑인 여학생이 다가와 수줍게 말을 걸었다. 작가님, 저도 작가님처럼 멋진 웹툰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작가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학생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수연은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홍대 근처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넓고 쾌적한 곳으로 이사했지만 창가에는 여전히 아끼는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새로운 웹툰 콘티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속삭이는 듯했다. 그 불빛들 속에 그녀의 작은 불빛도 함께 반짝이고 있었다. 아주 작지만 따뜻하고 선명한 빛이었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붓을 들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녀가 그려낼 세상의 이야기는 아직 무궁무진하게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검은 별이 아니었다. 스스로 빛을 내며 다른 별들을 비추는 당당하고 아름다운 별자리 그 자체가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흘러 수연은 이제 중견 작가로 불릴 만큼 경력을 쌓았다.
그녀의 웹툰은 드라마나 영화로도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고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 창작자 중 한 명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삶을 살았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조용히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민지는 결혼하여 예쁜 아이들의 엄마가 되었지만 수연과는 여전히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아이들은 수연을 이모라고 부르며 따랐고 수연은 종종 민지의 집에 놀러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진우 변호사는 국회의원이 되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힘썼다. 그는 여전히 수연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정신적 지주였다. 어느 날 수연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며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얻었고 지금은 방송통신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했다. 편지에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사죄의 말과 함께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그의 다짐이 적혀 있었다. 그는 수연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언젠가 자신도 수연처럼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수연은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강지훈을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의 변화하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답장을 쓰기로 했다. 짧지만 진심을 담아 그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어쩌면 이것이 과거의 아픔을 매듭짓고 앞으로 나아가는 또 다른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몇 년 뒤 수연은 우연히 한 봉사활동 현장에서 강지훈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에서 묵묵히 배식 봉사를 하고 있었다. 예전에 오만하고 날카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두 사람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먼저 말을 건넨 것은 강지훈이었다. 작가님, 아니 수연 씨, 안녕하세요. 여기서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수연도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지훈 씨도 봉사하러 오셨군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악연에 얽매이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무언의 확인과 같았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각자의 봉사활동을 계속했다. 그날 수연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어쩌면 이렇게 서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도 몰랐다. 수연은 그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웹툰을 구상했다. 제목은 별빛, 어둠을 넘어였다. 상처와 증오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싶었다. 그 이야기 속에는 흑인 여성 작가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청년도,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이웃들의 모습도 담겨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작업실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들은 그 별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수연은 생각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가혹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녀의 붓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그 가능성을 믿고 세상의 모든 별들이 각자의 빛을 온전히 발하며 함께 빛날 수 있도록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그려나갈 것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서울 하늘 아래 검은 별이었던 그녀가 찾아낸 자신만의 가장 밝고 아름다운 빛이었으리라.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온 세상이 그녀의 캔버스였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덧 은퇴를 생각할 나이가 되었을 때 수연은 자신의 이름을 딴 작은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목적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이해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평생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재단에 기부했고 민지와 박진우 변호사가 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재단 설립 기념 행사가 열리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연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 중에는 수연의 도움으로 한국에서 예술가의 꿈을 펼치게 된 젊은 외국인들도 있었고, 그녀의 작품을 통해 삶의 용기를 얻었다는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도 있었다. 수연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이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 행사장 한쪽에는 수연의 웹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검은 별, 서울 하늘 아래서부터 최근작인 별빛, 어둠을 넘어까지 그녀의 작품들은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기록과도 같았다. 사람들은 그림 하나하나에 담긴 수연의 따뜻한 시선과 깊은 성찰에 감탄하며 오랫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단상에 오른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외롭고 두려움 많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 덕분에 저는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제 꿈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둘러보았다. 민지와 박 변호사가 따뜻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고, 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눈빛 속에는 존경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색깔로 빛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빛들이 모여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을요. 이 재단이 작은 씨앗이 되어 우리 사회에 더 많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림을 통해 그리고 삶을 통해 그 희망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설을 마친 수연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평생을 바쳐 그려온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세상에 온기를 전하고 있었다. 몇 년 후 수연은 자신의 고향인 애틀랜타와 서울을 오가며 활동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강연을 했으며 문화교류 활동에도 힘썼다. 어느 날 그녀는 서울의 한 작은 갤러리에서 자신의 회고전을 열었다. 전시회의 제목은 별들의 속삭임이었다. 전시장에는 그녀의 초기 웹툰 원고부터 최근의 유화 작품까지 그녀의 예술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전시 마지막 날 수연은 갤러리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자신의 그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녀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그는 다름 아닌 강지훈이었다. 백발이 성성한 그는 이제 완전히 다람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무게와 함께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수연 씨, 오랜만입니다. 전시회 잘 봤으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연도 반갑게 그를 맞이했다. 지훈 씨, 와주셔서 고마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작품들에 대해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지훈은 출소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깊이 반성하며 매 순간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수연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 인간으로서 그의 변화와 성장을 존중할 뿐이었다. 헤어지기 전 강지훈은 수연에게 작은 그림 하나를 선물했다. 그가 직접 그린 것이라고 했다. 그림에는 어두운 밤하늘을 배경으로 수많은 별들이 서로를 비추며 반짝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 한쪽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모든 별은 빛날 권리가 있다. 수연은 그림을 받아들고 가슴 뭉클함을 느꼈다. 그것은 어쩌면 강지훈이 평생에 걸쳐 깨달은 진실이자 수연 자신이 평생을 통해 이야기해온 메시지이기도 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건네고 헤어졌다. 더 이상 과거의 악연은 그들을 얽매지 못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밝히는 별이 되어 있었다. 수연은 그날 밤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와 강지훈이 선물한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작품이 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려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이었다. 다양한 피부색, 다양한 문화, 다양한 생각들이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풍경이었다. 그림의 제목은 우리 모두의 축제라고 정했다. 그녀의 붓은 지치지 않고 움직였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였고 그녀의 그림은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가장 진실한 언어였다.
서울 하늘 아래 수많은 별들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들 속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의 별도 영원히 함께 빛나고 있을 것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는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수연의 마지막 전시회 우리 모두의 축제는 그녀의 예술 세계와 삶의 철학을 집대성한 역작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림 속에는 국경도 인종도 그 어떤 차별도 없이 오직 순수한 기쁨과 환희만이 넘실거렸다.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감동과 위안을 받았고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전시회가 끝난 후 수연은 자신의 모든 작품과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문화재단에 기증했다. 그리고 조용히 은퇴하여 어릴 적 꿈이었던 작은 시골 마을의 화실에서 소박한 여생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중 앞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틈틈이 그림을 그렸고 재단을 통해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며 세상과 소통했다.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민지와 박진우 변호사가 있었다. 민지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고 박 변호사는 정계에서 은퇴한 후 재단의 명예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수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세 사람은 종종 수연의 시골 화실에 모여 차를 마시며 지난날을 추억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수연은 화실 앞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낡은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손에는 익숙한 연필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서울에 처음 도착했던 20세 자신이 떠올랐다.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던 그 시절, 그리고 강지훈과의 악연, 웹툰 검은 별을 그리며 느꼈던 분노와 희망, 수많은 사람들과의 만남과 이별,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문득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다. 바로 사랑과 존중, 그리고 연대였다. 피부색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그 메시지를 그림으로 그리고 삶으로 세상에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스케치북 위에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점 하나였다. 그리고 그 점 옆에 또 다른 점을 찍었다. 점들은 점점 늘어나 서로 연결되며 아름다운 별자리를 이루었다. 그 별자리들은 서로를 비추며 온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했다. 그녀는 그림을 완성하고 조용히 연필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그릴 것도 이야기할 것도 남아있지 않은 듯한 충만감이 밀려왔다. 그녀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그림이었고 이제 그 그림이 완성된 것이었다. 며칠 후 수연은 자신의 화실에서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그녀를 추모했고 그녀가 남긴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되새겼다. 수연은 떠났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날 것이었다. 그녀의 웹툰과 그림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용기와 위안을 전해줄 것이었고 그녀가 설립한 문화재단은 그녀의 뜻을 이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여전히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유난히 밝고 따뜻하게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다. 사람들은 그 별을 보며 이수연을 떠올렸다. 낯선 땅에서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자신의 빛을 찾아냈던 용감한 예술가.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었던 아름다운 영혼. 그녀는 진정으로 우리 모두의 별이었다.